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지원입니다. 박수. 네. 예, 광복 70주년 생방송 국민 공감 토론. 예, 지금 오늘이 이제 3일째가 됩니다. 오늘 3회째는요, 국민에게 천대받고 외면당하는 무궁화. 예, 사쿠라 삼천리 화려광산인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인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올해가 43년이 되시는 무궁화 운동 43년 외길 인생을 살아오신 김석겸 회장님, 저에게 무궁화를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모시고 이제 국민공감 토론을 진행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그 몇 커트의 PT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게 벚꽃 삼천리 화려광산으로 가고 있는가. 제가 1, 2회 때 이미 한소 남고 선생님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우리나라의 무궁화가 이렇게 안 보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오늘 3회차 때는 왜 이제 또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을 가지 못하고 벚꽃 삼천리 화려광산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에게 천대받고 외면당하는 무궁화에 대해서 43년 동안 무궁화 외길 인생을 이제 걸어오신 회장님을 모시고 같이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토론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경청을 해 주시고 어떤 논쟁이 아니라 뭔가 좀 공감을 하고 더 발전 지향적으로 가자, 이런 차원에서 공감 토론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일본의 보쿠테이라는 곳의 벚꽃 축제입니다. 예, 많이들 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어딘가요? 이것은 윤중로, 윤중로에 또 이제 벚꽃이 폈을 때 이렇게 이게 벚꽃 축제죠. 그리고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 이거 한국. 굉장히 좀 즐거워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궁화 축제가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무궁화 축제?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궁화 축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열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가 않고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궁화 축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데 보면 벚꽃 축제보다는 좀 초라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분재 형식으로. 이거는 이제 강릉 방동리에 있는 무궁화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분재 형식의 무궁화를 갖다 놓고 보시면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보시면 분재가 다 심은 거지만 무궁화는 이렇게 분재를 갖다 놓고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저는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110년 된 강릉 방동리에 있는 무궁화 천년기념물 520호인데, 이 무궁화가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궁화가 가로수에 좀 심겨져 있고 뭐 이렇게 만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분재를 갖다 놓고 무궁화 축제를 한다라는 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것은 홍천에서 열린 무궁화 축제인데요. 보면은 시행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운동으로 오신 분들 많지만, 축제에 참여하시는 관람석을 보게 되면 조금 썰렁한 부분이 보입니다. 조금 썰렁한 부분이 보이죠. 자, 이거는 이제 서울 시민 2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겁니다. 최근에 무궁화를 본 적이 언제인가? 일주일 이내가 18.5%, 그리고 한 달 이내가 39명, 19.5%,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가 62%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것도 사실 진짜 무궁화를 보고 얘기한 건지는 또 모를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궁화 축제 또는 무궁화 구경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 11.5%, 그 다음에 없다, 가 88.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벚꽃 축제 또는 벚꽃 구경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 18.5%. 없다가 18.5%입니다. 그리고 있다가 81.5%죠. 이게 뭔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라고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라꽃 이 무궁화가 왜 이렇게 국민에게 천대받고 있고 외면당하는지, 저는 이제 작년에 무궁화를 김석겸 회장님께 이제 전해 듣고 책을 읽고, 제가 여기 책을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만, 이 책을 복사본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헌책방에서 한 권 남은 거 겨우 구한 겁니다. 겨우 구한 거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이 무궁화가
내가 생각하는 무궁화가 그냥 나라꽃, 그냥 꽃으로의 무궁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무궁화의 위대한 특성과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 무궁화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이게 고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기가 되었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고, 드디어 저도 이제 책을 한 권을 이제 작년에 집필을 하게 된 거죠. 예, 1월 달에, 올해 1월에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무궁화를 이제 43년 동안 그 운동을 해오시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사람이지만 회장님은 43년 동안 또 정말로 그 책이 또 한 권 더 있습니다만 진실은 태양보다 뜨겁다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로 어렵게 운동을 이어오셨다는 것을 정말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갑자기 화면이 요걸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무궁화가 좀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축제가 좀 멋지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로수로 많은 무궁화가 심겨져 있어가지고 저는 분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딜 가도 무궁화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래도 제가 희소식으로 접해 들은 게 4월 5일 식목일 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총 묘목까지 해서 15그루를 심었답니다. 큰 그루를 3그루를 심고 조그만 이제 묘목을 12개를 이제 12그루를 심었다고 이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또 심고 나서 상당히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무궁화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궁화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무궁화가 홀로 이렇게 하나씩 심겨져 있는 거 보면 너무 외로워 보인다.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한 6회 때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 유용수 여사는 한서 남권 선생님이 영어 교사로 제작하셨던 배아여고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용수 여사께서 무궁화 자수 졸업 작품으로 무궁화 자수를 하셔가지고 이게 1등을 하셨대요. 예. 이거는 제가 또 유용수 여사분하고 이렇게 알고 지내셨던 분에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꽃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커서 딸을 낳으면 이름에다가 무궁화 근자를 넣겠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씨 대통령의 근자가 무궁화 근자라는 거죠. 이제 박근영 씨도 무궁화 근자를 쓰신 거고요. 예, 이렇게 이제 숙수를 마쳤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모실 의자 좀 앞으로 하나를 제가 빼야 되겠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지금 이게 모자를 쓰시고 1973년도부터 무궁화 심기를 해오신 우리 김석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책부터 해가지고 이 책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렇게 보급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이런 이미지가 회장님 모르시겠지만 인터넷에서 안 하셔가지고 이미지가 또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회장님 모시고 우리 회장님께서 1982년도에 이제 신문에 이게 나오셨죠. 천대하는 풍토 부끄러 몸마음 바친 무궁화 사나이 해서 무궁화 사나이 김석경 회장님을 모시고 같이 그러면 공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서 공감 토론을 하겠는데 오늘 많이 안 오셨지만 그래도 회장님은 늘 고독하게 또 배우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장님 무궁화 운동을 처음 시작한 때가 이제 1973년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참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고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일본서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서 벚꽃 사쿠라 밑에서 공부를 한 셈이죠.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무궁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해서 무궁화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참이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가정사 때문에 일찍이 40전에 두 분 아내와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사회복지부 사무관으로 있으면서 사표 내고 살림도 어느 정도 남한테 놀아주고 삼천 공원에 가가지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더 자식도 없고 두 분 사별한 동안에 자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보스럽게 삼천 공원에서 자살을 충분한 치사량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햇살이 비치는데 제가 눈을 뜨게 됐어요. 근데 충분한 치사량을 먹었는데도 아침에 그 바위 틈에서 무궁화 한 송이가 눈에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무궁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무궁화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궁화 맛도 못한 하나의 그 참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재산도 좀 남아 있었습니다만 무궁화로 인해서 다 바쳐야 되겠다. 그 우리나라 벚꽃은 많이 피어 있지만 무궁화는 볼 수 없으니까 나라꽃 무궁화 선양 운동을 남은 여생을 다 바쳐야 되겠다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의자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무궁화를 근데 그게 참 그 공원에서 그렇게 취사량을 많이 그렇게 드시고 나서 거의 이렇게 거의 사실 죽을 돌아가실 뻔 하신 거네요, 그죠? 네, 물론 그 뒤에 치사량을 먹었으니까 건강은 아주 나빴습니다. 근데 네. 제가 깨어났기 때문에. 근데 무궁화가 거기에 바위틈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바위 아주 그 깊은 그 삼천 공원이 그 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골짜기에. 그래서 나중에 그 바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 바위 틈에 흠이 파져 있었어요. 그 흙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무궁화가 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무궁화가 바로 자라면서 바로 먼저 꽃이 핍니다. 무궁화는 다른 꽃나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무궁화 한 송이가 딱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한 무궁화가 꽃보다 못한 그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무궁화로 인해서 여생을 바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인데요. 무궁화 운동은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개해 나가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연희동에 한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 여기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연희동 일대에 무궁화 가로수를 전부 다 심었습니다. 제가 자작으로 무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무궁화 한 그루마다 전부 다 그 철책 보호 철책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에 하나에 10,000원 가까운 큰 돈을 들여가면서 그 돈을 전혀 아끼지 않고 그 보호 철제까지 하면서 무궁화 가로수를 건장을 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시청 녹지과 공무원하고 서대문 구청 공무원들이 한사코 그걸 갖다가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가로수 관리 규정에 무궁화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 심었으니까 저 손으로는 뽑아버릴 수는 없고 알아서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하루 일어나 보니까 무궁화가 싹 없어졌어요, 가로수가. 근데 거기 나중에 어디에 옮겼느냐 확인해 보니까 공중 화장실 울타리에다가 딱 옮겨놨더라고요. 그 물론 숫자가 많았으니까 그 나머지는 그 공중 화장실 주변에도 이제 옮겨졌는데 하여튼 공중 화장실에 울타리에다가 옮겼어요. 그리고 왜 해필 공중 화장실 울타리에다가 심었느냐 그러니까 그 일제 때부터 그렇게 내려온 거니까 그렇게 알고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무궁화는 지저분한 곳에 일부러 심도록 건장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제 때 뭉화 말살책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규정으로 더 강화해가지고 규정으로 묶어가지고 더 강화해가지고 계속 그냥 권장해 왔던 것이 우리나라 무궁화 공직자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눈물겨운 이야기죠. 일본 사람들이 무궁화를 말살하기 위한 것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것을 그대로 더 강화해가지고 규정으로 강화해가지고 했으니까 참 적은이 없고 또 무궁화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그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네. 참 뭐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참 내용인데 그게 참 사실이잖아요. 또 회장님께서는 직접 경험하신 거니까. 사실이 아니라 이제 무궁화를 이제 이 멸종된 이야기가 멸종된 것이요. 가지치기를 주로 일본 사람들 권장을 했거든요. 무궁화를 가지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나무입니다. 무궁화를 가지를 치면 그 가지에서 심지어는 큰 가지를 잘라버리면 한 60개의 장가지가 나옵니다. 한 나무에서 굉장한 장가지가 그 표피가 전부 다 가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장가지가 올라와서 그늘지면 무궁화는 또 절대 꽃이 안 핍니다. 그늘진 곳에서는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꽃이 안 피고 또 장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가지치기 하다 보니까 무궁화가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83년부터 85년까지 노태우 내무부 장관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10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그 당시 정부 예산 650억 원 그 거액을 쏟아 가지고 전국의 군 부대 학교 동사무소派出所까지 빠짐없이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그대로 가지치기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목 무궁화가 삼천리 한양산으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가지치기 해가지고 좀 멸종시키고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놓은 그 무궁화 그 왜곡된 관리 지침을 계속 이어받은 게 더 강화해버리죠. 규제를 묶어가 더 강화해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항의하니까 오히려 저를 협박을 해야 하는 이 철밥통 공무원들입니다. 참, 참 제가 뭐 저번에 나와서도 몇 번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산증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의지가 없으면 벌써 포기했죠. 40몇 년 이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한테 협박도 많이 당했고요. 그러나 나라꽃이기 때문에 또 일제 때 나라꽃 보급 운동을 하신 그 한서 남공 선생이 그 일본 총칼 밑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오히려 호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걸 중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본 그 일제 때 한서 남국 선생은 무궁화 보급 운동 하시다가 심지어는 순교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저라도 끝까지 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회장님을 작년에 3월 달에 만나서 이렇게 또 책까지 내게 됐는데 저도 회장님의 이 책을 읽고 나서 상당히 많이 사실 고무가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 촬영 중이라서 좀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참 43년 동안 이렇게 해오신 거죠. 작년 42년째 때는 저를 이제 회장님을 제가 뵙게 돼갖고 우리 제천의 문화예술학교 이사장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김종호 PD님하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나 뵀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그래도 이어지는 것 같지 그래도 않습니까, 회장님? 네, 아니 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무궁화운동 하다가 좀 시달려서요. 건강이 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이제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 또 공무원들의 그런 방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 저때 기사가 보니까요. 82년도 기사에 10만 벌써 37만 주를 벌써 10년 동안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그러면 그 37만 주를 어떠한 방식으로 심고 또 어떻게 운동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그루도 생산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전부 사서 했기 때문에 좀 가지고 있던 재산이 100% 무궁화에다 다 바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궁화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무궁화에서 얻은 오히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무궁화 운동 안 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제가 3번 상처를 했습니다. 3번 사별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을 알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는 것은 오히려 무궁화 덕으로, 무궁화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무궁화를 막상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 인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무궁화 닮은 위대한 민족이 평화민족이 아니겠느냐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무궁화같이 우리나라 무궁화같이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꽃이 이 지구상에 무궁화 말고는 없습니다. 영국이 국화 장미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도 역사 짧습니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 일본은 불과 100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사쿠라 국화로 된 역사가. 근데 우리나라는 몇천 년 전부터 우리 나라를 무궁화 나라 고려가 중국이 고려를 갖다 근역 무궁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스스로 중국에 보낸 사신의 외교 문서에 보면 근하향이라고 적은 기록에 고증이 나옵니다. 무궁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조상들이 무궁화를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무궁화 닮은 그런 위대한 평화민족이라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외침을 5,000년 동안 227번이라는 큰 외침을 당하고도 이 조그마한 강대국 속에 틈바구니에 우리 한반도가 지탱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궁화의 힘이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무궁화를 또 혼자서 다 37만 주 심으면 안 쉴 테고 많이 또 나눠 주셨다고 또 들었는데. 네, 제가 연희동에 한 30년 동안 살면서 뭐 공터 있는 데는 전부 다 무궁화를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 다 심으셨으니까 이제 서대문 구민들 전부 동원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무궁화를 보고를 했는데 너무 보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또 미친놈 소리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근데 뭐 지나가다가 바로 저 면전에서 저 미친놈 무궁화의 미친놈 지나간다고 이런 수모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불우이웃 돕기나 하지 그 쓸데없는 무궁화에다가 왜 전부 다 갖다 버리느냐고 이런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제 때 애놈들이 무궁화에 대한 그 나쁜 그 유언비를 터뜨려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국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욕을 얻어먹어도 원망하지 않고 지금은 그 욕을 안 얻어먹으니까 서운해요. 오히려 그것이 완전히 몸에 그 인이 배긴 것 같아요. 그때 한순 안무건 선생님께서도 무궁화를 많이 나눠주셨다고 보급을 많이 하셨는데 회장님께서도 무궁화를 많이 또 보급을 하셨는데 그때 그 무궁화를 보급하신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무궁화는 잘 또 심고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무궁화를 뽕나무하고 무궁화는 삽수까지를 꺾어서 이렇게 한 15cm 깍지로 꺾어가지고 꽂아놓으면 바로 뿌리 내리는 그런 강인한 식물입니다.
그 뽕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 때 무궁화 보급하면 그대로 그냥 전부 다 투옥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뽕나무라고 위장해가지고 이제 보급을 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마지막 우리나라 임금인 고종 황제 영어 통역관이셨거든요. 아주 그냥 상당히 집안이 부유한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남궁 선생이 낙향하셔가지고 강원도로 강원도에 모곡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 28명과 같이 열심히 전국적으로 무궁화를 뽕나무 삽수라 이장해가지고 가만히에 넣어가지고 보급을 운동을 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호강한 거죠. 그 일본의 총칼 밑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저는 그 총칼을 미친놈이라고 욕은 했지만 저한테 육체적으로 위협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그 한선홍 선생님은 굉장히 고문도 당하시고 막 그래서 순교하셨죠. 네. 기어코 옥살이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호강한 셈입니다. 예. 아이고, 네. 어쨌든 한선홍 선생님도 많이 보급을 하셨고 또 지방에도 많이 심겨졌고 회장님도 많이 또 주위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받은 분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궁화를 잘 심었다고 안 하고 그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린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처음에 옛날에는 요즘은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니까 쓰레기통이 정말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대문 밖에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세면부로 걸어진 앞에 열면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 아침에 동네마다 집집마다 잡아다 보고 논아주면 그 다음 아침에 나가보면 전부 다 바늘 묘목에 기니까 바늘 잘라가 부러뜨려 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거꾸로 처박아 놓은 집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무궁화를 집안에 심으면 귀신이 나오고 아주 안 좋다는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유언비어로 집안에 심지 못하게 하고 또 무궁화를 만지면 눈병 걸린다, 몸에 부스름 꽃이다, 이런 엄청난 많은 유언비어를 퍼뜨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끝까지 나라 꽃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또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도 한 30권 인쇄해가지고 한 3만 권 출판하고 했는데 그 인식이 워낙 나쁘니까 판매 누가 살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한 권도 팔아본 적은 없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논아줬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책방에 엄청나게 그냥 갖다 버린 네. 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어쨌든 사실 일제 강점기가 이게 참 원수 같은 거죠, 사실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이 무궁화가 대단한 꽃이 아니었으면 애놈들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네. 무궁화가 우리 바로 평화의 꽃이기 때문에 무궁화가 닮으면 평화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말살하기 위해서 애놈들이 그렇게 혈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니까 조금 더 후회스럽지 않고 참 무궁화운동 시작을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하는 도중에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만은도 진해 벚꽃 동산 또 강화도에 또 벚꽃 동산이 있습니다. 또 사천시에 가면 선진 벚꽃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부 다 기무덤이 같이 동시에 있어요. 근데 기무덤. 기무덤. 그러니까 귀무덤. 귀무덤. 기를 잘라가지고 아군의 수행들을 생포해가지고 좀 기를 잘라가지고 기무덤까지 같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벚꽃 동산을 만든 이유가 침략 상륙 기념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침략 상륙 기념지.
우리 수병을 생포해가지고 침략했다 해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은 혼을 꽃피운다는 뜻으로 벚꽃 동산을 세 군데다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이 무궁화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것을 알게 됐고 미국의 자연 호숫가에 100년 전에 벚꽃을 일본 사람들이 심었거든요. 근데 일본 책을 보니까 미국을 100년 전에 침략했다. 벚꽃을 심어놓고 침략했다는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서운 일본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연유를 해가지고 무궁화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일본의 그 제국주의 사상은 상당히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의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다 나쁜 놈들은 아니고 그 중에 그 사상을 가진 나쁜 놈들이 참 정말 끔찍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벚꽃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요. 그 한선남호 선생님께서 그때 그 신현규라는 일본의 앞잡이가 한선남호 선생님을 이제 옥에 가두고 그때 무궁화를 다 아이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뽑아서 불사르고 거기다가 또 사쿠라를 많이 또 심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윤중로에도 이렇게 그 무궁화가 일본에서 뭐 기증했다라는 이야기가 네, 그거는 뭐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무궁화 운동 한참 할 적에 30만 그루 일본 사람하고 물론 교포하고 한국 교포하고 같이 동시에 와가지고 영등포 구에다가 국회의사당 있는 데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필 국회의사당 있는 데다가 기증한 것을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30만 그루 그 수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등포 일대 가로수를 전체를 벚꽃을 심었습니다. 근데 남은 그 30만 그루가 다 남아가지고 마포구까지 가로수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자동차가 다니는 데는 전부 다 매연 때문에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다 심었는데 가로수로. 그래서 지금 윤중로는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 매연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매연에는 굉장히 약한 벚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증한 동기를 상세하게 알고 보니까 일본 국회를 한국의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한민족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일본 혼을 꼽히겠다는 그런 의도로 영등포 구에다가 일부러 기증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이야기를 듣는 저도 참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래도 노태우 전 대통령을 때 만나셔가지고 영상 책 강의도 하시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고 영상을 또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또 문공부에 그때 등록을 하러 또 가시기도 이렇게 촬영 못하게 막 그런 또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무궁화 심는데도 여러 가지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도 제가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는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무궁화 책을 최초로 썼습니다만은도 무궁화 영화도 최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영화에 특별한 무슨 재능도 없는 사람이 무궁화 영화 만들면서 무척 고생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영화를 만들어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사방에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무료 상영했습니다. 물론 돈 받고 할 일은 없죠. 그런데 정부에서 무허가 상영이라 해가지고 저를 갖다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허가를 맡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허가해달라고 이제 정부에다가 제공을 했죠. 그러니까
문화가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허가를 못 해준다는 이런 이중 고통을 또 받았습니다. 참 문화운동 영화로 만들어 상영하면서도 그 엄청난 선을 받았습니다. 무허가 허가 없이 상영한다고 저를 고발한다 그러고, 또 허가해달라니까 문화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해준다 그러고. 근데 제가 노태우 대통령 되기 전에 노태우 집에 영사기업 가져가서 반상의 날 문화를 상영했습니다. 근데 노태우가 그 영화를 보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정부에서 못하는 문화 영화를 한 개인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정말 문화 영화 보고 내가 감동받았다. 이래가지고 천막물 심기 운동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예산, 그 당시 돈 650억이면 큰 거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으로 83년도 85년 3년 동안에 650억 원의 거금을 정부 예산으로 노태우가 앞장서서 심었는데 1등한 군이 연기군이었습니다. 연기군 수를 바로 1등 했다. 전국에서 문화 심기 1등 했다 해가지고 연기 군수를 갖다가 특진시키고 그런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문화에 완전히 좋아해가지고 저보다 문화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반드시 그분의 하나의 구호입니다. 문화는 안방에 위치해 심어야 된다. 문화를 화장실 울타리에 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른을 모시는 안방에 위치에다 심어야 된다 할 정도로 문화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정이 좋으셨네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지금 살아계시면 저 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텐데요.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그냥 그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돕지도 못하고 지금 병석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궁화 운동을 하시면서 또 가장 어려우셨던 점 어려웠던 점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내가 다 기억도 못합니다. 하여튼 무궁화가 법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또 많았어요. 그래서 가로수로도 안 된다. 가로수로 심어도 안 된다. 또 참 그래도 화장실 울타리 같은 데 심고 하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직공원에 가면 화장실, 저 공중 화장실에 뭔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사직공원에 가보 확인해 보세요. 공중 화장실에 뭔가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그래요. 그러니까 무궁화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한 적이 정부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왜 무궁화 교육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무궁화 장학 지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배우지 못한 제가 무궁화 장학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정부에다가 교육부에다 제공을 하니까 당신은 학자도 아닌데 당신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학자 같이 공동 이름으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염도희 교수한테 찾아가가지고 같이 공동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나중에 발표하는데 보니까 저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보니까 저를 빼버리고 유달령 씨를 또 저 대신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87년도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문화책을 썼기 때문에 문화를 아는 사람은 저 이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제가 그 자료를 자료를 제가 제출했거든요. 근데 저가 빠졌어요. 그래서 교육부 문교부죠. 그 당시에는 문교부에도 항의하니까 아이고 이거 뭐 국정자문위원 내는 사람이 자꾸 그냥 내 이름을 빼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하고 이해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78년도 책을 썼거든요. 근데 저는 81년도 쓴 걸로 해가 저 밑에다가 조그맣게 이름을 넣고 88년도 저 이듬해 저 책을 보고 유달랭 씨가 책을 또 냈습니다. 유달랭 씨가 저 책을 내고 난 뒤에 저 책을 모방해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그것을 제일 우두머리에 올려놓고 저를 빼버렸더라고요. 그럼 그 장학 지침은 회장님께서 다 이렇게 원래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 아마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뭐 아까 영화 만들어도 고통당했고 뭐 장학 지침을 올려도 고통.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교육부에서 교육을 또 안 시키는 겁니다. 일체.